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교시의 영재성 사고력 평가하는 문제, 제가 설명을 조금 알아듣지 못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영재성 사고력, 또 창의력, 문제 해결력을 묻는 것이 창의적으로 해야 돼요. 10명 몇 명 똑같이 다 해버리면 그건 창의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비교적 수학에 가까운 문항으로 세 문항을 제가 가려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문제 핵심이 창의력 문제 해결력이고, 이것은 뭐라고 어떻게 된다, 설명, 이유, 서술을 다 해야 됩니다. 자, 아래 칸 1, 9에 1에서 9까지의 다음의 규칙에 따라 숫자를 적는다. 1, 2, 3, 4에는 1, 2, 3, 4, 5 중에 하나를 임의로 적습니다. 윗줄에 적는 것은 1이거나 2이거나 3이거나 4이거나 5 중에 하나를 임의로 적기 때문에 같은 것이 여러 칸에 걸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에는 1에 있는 값을 그대로, 5에는 1에 있는 값을 그대로 내려 적습니다. 그 다음에 2의 값이 5가 되어버리면 1의 값에 5를 더한 것을, 내가 5가 되어버리면 여기다가 5를 더한 값을 6에 적고자 합니다. 5가 아니면 2의 값을 그대로 밑으로 내려보냅니다. 시간은 매우 넉넉하게 주니까 천천히 해야 됩니다. 3의 값이 5이면 2의 값에 5를 더한 것을 가져다 적어줄 겁니다. 그리고 7에 기록합니다. 5가 아니면 그냥 3의 값을 그대로 7 자리에 적습니다. 4도 마찬가지겠네. 4의 값이 5이면 3의 값에 5를 더한 것을 8에 적어주고요. 4의 값이 5가 아니면 4의 값을 8 그대로 밑으로 내려 적습니다. 그리고 9에는 5, 6, 7, 8, 5, 6, 7, 8 이 4개에서의 합을 적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숫자 또는 방식에서 개수만 빼서 뭔가 계산하는 요령입니다. 수에 대한 거예요. 자, 계속 또 볼까요? 자, 아래 예시와 같이 1, 2, 3, 4, 5에 1의 자리에 5가 적혔고 2의 자리에 1이 적혔고 3의 자리에 2가 적혔고 4의 자리에 5가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 규칙에 따라 그대로 5를 가져다 써주면 되고요. 5가 아니었기 때문에 1이 그대로 내려오면 되고요. 5가 아니었기 때문에 2가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내가 5였기 때문에 이걸 더한 값으로 7을 가져다 적어주면 되고, 이놈을 몽땅 다 더한 값이 바로 9번째 칸의 수입니다. 뭔가 이게 덧셈을 하고 곱셈을 하고 올리고 버리고 이런 규칙하고 뭔가 비슷해 보이네. 자, 이때 1, 2, 3, 4, 5 값에 1, 2, 3, 4, 5에 있는 값에 곱을 n이라고 합시다. 9에 적힌 값이 10, 지금은 15네요. 10이 되었을 때 n의 값으로 가능한 것을 모두 구하고 풀이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뭘 평가하는 것이죠? 창의력,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에 박힌 방식이 아니라 영재성이 있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에 대한 풀이 올바르게 서술했는가,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답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9의 값이 10이라고 했어요. 내가 10이래요. 내가 10이래요. 그리고 여기 값다 적는 것은 1, 2, 3, 4, 5 중에 하나의 수를 적는 것이고, 만일 5가 있다면 앞에 그 더한 것을 적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5, 6, 7, 8에 들어가는 수가 합이 10이 되려면요. 그 경우 그렇게 많지 않네요. 10이 되게 하려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7이라고 하면 10이 나옵니다. 숫자 배열은 원하지 않았고 그냥 n의 값이 얼마인 걸 물었기 때문에 배열은 따지지 맙시다. 그렇게 되는 경우를 한번 넣어봤더니 내가 7이고 1이고 1이고 1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 과정 그대로 서술하면 돼요.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1이 되었고요.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1이고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1이 됩니다. 근데 내가 7이었다는 것은요. 여기 수가 그대로 내려왔다면 이 7, 5보다 큰 것이 나올 수 없네. 그럼 하나는 내가 5이고 내가
1이 아니라 2가 되어야만 이렇게 더해서 7이 나오게 돼 있는데 여기 1이었어요. 오, 1이었잖아. 2가 아니에요. 아, 그러면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다. 예, 그걸 문장으로 말로 서술하면 돼요. 5, 6, 7, 8의 숫자 배열이 1, 3개와 7 하나였다면 이런 식으로 7 앞에 반드시 윗칸에 2가 있고 그 위에는 5가 있다. 그럼 아래칸에 2가 와야 되는데 2가 없다. 그래서 이런 식의 배열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서술합니다. 그러면 합이 10이 되도록 하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합이 10이 되도록 하는 거요. 넣어볼까? 7 넣었어요. 하나 작게 숫자를 낮춰보겠습니다. 6이 있고 1이 있고 그리고 1이 있고 2가 있고 합시다. 그러면 합이 10이 되었어요. 자, 이와 같은 경우에 배열을 한번 봅시다. 올바르게 배열할 수 있는가? 배열 하나 얘만 나오면 돼. 순서는 따지지 않았어요. 내가 2였고 1이었고 1이었고 6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합이 10이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6이었기 때문에 윗칸에 반드시 5였고 1, 맞습니다. 그러면 1이었고 오케이 되었어요. 자, 이와 같이 되었을 때 위행의 1에서 4까지의 숫자의 배열은 2와 1과 5이기 때문에 이 n의 값으로 가능한 것은 10이라고 하나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 자, 합이 10이 되는 것을 사전식으로 배열해서 큰 수가 7일 때, 6일 때 이렇게 나눠서 하면 되겠네. 그 다음은 또 합이 10이 되도록 하는 또 다른 배열을 보면요. 5가 있고, 순서는 마음대로 상관없으니까는. 그리고 3이 있고, 1이 있고, 1이 있다고 해봅시다. 합이 10이 되었어요. 그럼 윗칸에도 그대로 또 넣어보면 돼요. 아래칸에 5가 있고, 3이 있고, 1이 있고, 1이 있습니다. 그대로 내려왔다고 했기 때문에 5라고 배열할 수 있고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3. 그대로 내려오니까 그대로 올라가면 돼요. 오케이 됐어요. 따라서 이와 같을 때는 n의 값은 이것의 곱과 같습니다. 5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1이 돼서 15입니다. 예, 이렇게 서술하면 돼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나머지 경우도 합이 이와 같이 10이 되는 경우를 다 나열해서 살펴보면 되겠네요. 그죠? 합이 10이 되는 또 다른 경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미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 5네. 그럼 5가 있고 2가 있고 2가 있고 1. 오케이. 나도 됐어요. 합이 10이에요. 그러면 1, 2, 3, 4에도 그대로 이와 같이 배열하면 되기 때문에 이때 n의 값은 5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해서 20인 것을 또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 또 크기 순으로 또 배열합니다. 4, 2, 2, 2, 1이었는데 이제 5, 2인데 4를 넣고 그 다음에 4를 넣고 1 더하기 1. 또 차례대로 만들어 볼까요? 4가 있고 3이 있고 2가 있고 1. 문제 해결에 뭔가 배열할 때 크기 순으로 체계적으로 지금 선생님이 배열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4가 있고 2가 있고 6이 되었네. 그 다음에 2가 있고 또 2가 있고 그 다음은 3이 있고 3이 있고 3이 있고 혹시 선생님 빠뜨리지 않나 잘 보세요. 빠뜨리지 않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나 잘 보세요. 이렇게 된 거. 또 있니? 예. 3이 있고 3이 있고 2가 있고 또 있니? 더 이상 없어요. 자, 이와 같을 때, 이와 같을 때, 이와 같을 때는 5보다 크거나 5라는 숫자가 전혀 없네. 그럼 위 배열도 똑같기 때문에 이때 n의 값은 4 곱하기 4 곱하기 1 곱하기 1 해서 16이 나왔고요. 이때 n의 값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24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때 n의 값은 를 곱해주면 n의 값은요 32가 되었고 이때 n의 값은 27이 되었고 이때 n의 값은요 36이 되었고 오케이 다 구해졌어요.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원하는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은 합이 10이 되도록 하고 위에 제시문에 읽은 문항에 따라서 10이 되는 경우를 이런 식으로 10이 되는 경우를 이와 같은 식으로 다 나열해서 찾아낼 수 있니? 여기에 얼마나 체계적으로 나열했는가? 저는 크기 순서대로 숫자별로 나열했죠. 그 중에 불가능한 것을 합당하게 설명을 했는가?
가능한 경우를 어떻게 위에 배열하면 되는지 올바르게 설명했는가를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n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10, 15, 20, 16, 24, 32, 27, 36이라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가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문제집이나 참고서 등을 통해 시키는 것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르죠. 생각하는 것, 창의적인 능력을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한번 볼까요? 기하, 도형 문제입니다. 이 기하, 도형 문제만 보면은 쩔쩔매고 그냥 뭐 두 손, 네 손, 두 손, 두 발을 다 휘젓는 학생이 있는데 이 문제 저와 함께 보시면요. 이렇게 쉬울 수가? 라고 해서 여러분이 아마 감탄하거나 놀랄 수 있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비결은 뭐 선행 지식이 많은 거 아닙니다. 공식 잘 외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수학적 문장, 이 문제에 대한 해석, 분석 능력입니다. 읽어볼게요. ABC 각이 60도, 60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삼각형이 있죠. 그리고 또 60도 하면 생각나는 게 정삼각형뿐만 아니라 60도, 30도, 90도가 되는 변의 길이가 1대 2대 루트 3이 되는 이 삼각자 하나를 생각할 수 있죠. 예, 공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60도 하면 뭐가 생각나니? 이걸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C 길이는 24래. 이 길이가 24고 요 각의 크기가 60도래요. 평행사변형이에요. 평행사변형이라면 아는 지식을 다 얘기해 볼까요? 예, 둘쌍의 대변의 평행이요. 대각의 크기가 같아요. 이웃하는 가격은 180도. 또 뭐가 있니? 평행사변형. 또 뭐가 있니? 예, 대각선이 서로 2등분 됩니다.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선을 걷게 되면 평행사변의 넓이는 반으로 나뉘어집니다. 평행사변의 넓이는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됩니다. 나는 약간의 선행 지식이 있어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두 변 길이에다가 끼인 가에 사인 값을 곱하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다 있어. 평행사변형에 대한 성질과 그 넓이를 어떻게 구하니? 대각선, 대변, 대각으로 설명을 쭉 다 있어요. 자, 각 변의 중점을 EFR, E와 F와 G와 H 각 변의 중점입니다. 중점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건 뭐 있니? 예, 평균점이요. 또 뭐 있니? 예, 중점이라고 하면 다음 같은 기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삼각형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것을 중선이라고 합니다. 중선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핵심이 여기에 있네. 중점이라고 하면은 무게중심입니다. 삼각 중선의 교점 무게중심.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평행사변형에 대한 것하고. 자, 그 다음은 E에서 BC에 내린 거리 사이의 거리가 3루트 3이래요. 3루트 3이니까는 앞서 60도라는 얘기를 했잖아. 그럼 요 길이는 3이고요. 요 길이는요 6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각변의 중점과 꼭지점을 잇는 선분을 그어 팔각형을 만들었어요. 안쪽에. 이 팔각형의 넓이와 JK 길이를 구하라. 팔각형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풀이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했죠. 자, 제가 하나씩 볼까요? 요거 적용해서 문제에 써놓은 요 놈을 써놨어요. 그 다음에 또 요건 아직 적용을 안 했어요. 이거 아직 적용을 안 했어요. 옳지, 선생님. 다음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거 가만 봤더니 이 중점을 연결했어요. 중점 연결해서 이렇게 했어요. 교점 X라고 합시다. 다 여길 지나가게 돼요. 그거는 이 평행사변의 대칭성과 이 모양에 의해서 금방 확인이 되죠. 옳지. 그런데 가만 봤더니 자, 선생님 머릿속에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가? 평행사변은 어떤 성질이 있는가? 대각선이 서로 2등분 대각선까지 그어볼게요.
양쪽 대치 반드시 여기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지나가는 것까지는 지금 서술 증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대각선의 교점을 x 평행사변 중심입니다. 그 다음 이걸 이용하려고 그래요. 발견했습니다. 네 뭘 발견했니? 이 K라는 점이 요것의 중점이고요. 그러면은 이 FX라는 삼각형을 만들었더니 J라는 점은 중선, 이것도 가운데요. 왜? 나도 작은 평행사. 무게중심입니다. J라는 점이 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 중선을, 나도 중점이야. 그럴 수밖에 없네. 옳지. 그러면 요 넓이나 똑같아요. 이 삼각형 EFX 넓이에 얼마? 무게중심의 성질이 있잖아. 이렇게 중선 그으면 넓이가 2등분 됐고, 다시 중선 그으면 다시 토막 났고, 다시 토막,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넓이가 똑같아요. 옳지. 요놈하고 요놈 넓이가 똑같아요. 그러면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로 넓이가 이렇게 다 똑같네. 알았습니다. 선생님 분홍색으로 색칠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그놈의 8배를 해버리면 팔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그리고 JK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니? JK 길이는요, 중선 길이의 3분의 1이라고 하면 됩니다. 옳지. 이제 됐습니다. 자, JK 요놈의 넓이를 S라고 해봅시다. 그 S라고 하는 넓이야. 하나, 둘, 셋, 넷, 6배를 해버리면은 삼각형의 넓이가 되죠. 다시 그놈의 2배를 해버리면은 요 평행사변의 넓이가 돼요. 다시 그놈의 4배를 해버려. 그렇게 할 필요 없네. 선생님, 이 길이가 얼마인가 하면은 12예요. 알겠습니다. 자, 삼각형 넓이가 됐고 2변 평행사변 넓이. 자, 이 평행사변의 넓이 밑변 길이 12에다가 높이가 3√3이라고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S라고 하는 것은요, 계산했더니 3√3이에요. 이게 몇 개 있으면 팔각형 넓이가 나옵니까? 8개요. 따라서 팔각형 넓이는 24√3이라고 해서 별 계산 없이 답이 나왔네. 그럼 풀이는 어떻게 서술하게 하면 되는가? 이렇게 그림 그린 걸 설명하면 돼요. J가 삼각형 EFX의 무게중심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할 거니? JK의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그놈을 L이라고 합시다. JK의 길이요. 그놈을 L. 근데 선생님 잘 보세요. 이거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나 요렇게 갔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직각삼각형이에요. 이 직각삼각형하고 비교하면 바로 됩니다. 왜? 요걸 가지고 해도 되고요. 좋아요. 그럼 여러분 익숙한 걸로 해볼까요? 나 요놈의 길이에 3배를 하면 4가 되고요. 다시 그놈의 2배를 하면 이 길이 6배를 한 것이 6배를 한 것이 이 C의 길이가 되는데, 이 C의 길이는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됩니다. 3√3이고 12에서 3을 뺐으니까는 얼마? 12에서 3을 뺐어요. 9. 그 다음에 12가 있으니까 21이네. 옳지. 나는 다음과 같으네요. 나는 3√3의 제곱 플러스 21의 제곱. 됐어요. 이 계산은 여러분이 할 수 있죠. 따라서 이걸 계산해 주면은 JK의 길이 L은 얼마가 나오면 √13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서울의 모 지역에 까다롭게 어렵게 내는 학교 내신 시험 수준 중에서 중상 정도 수준입니다. 자, 선생님 뭘 이용했어요? 평행사변형, 60도, 중점이라고 해서 중점, 중선,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평행사변형과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혹시 다른 방식으로 창의적으로 풀이한 것이 있다면요, 주저 말고 저한테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그 다음 문제 또 한번 볼까요? 이것이 문제가 좀, 수학 문제가 좀 만만치 않아요. 이런 유형의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일단 여기저기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유형별 모아진 이런 문제를 반복 안 하면 돼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사고하는 방법, 누군가 친구에게 설명하는 방법, 집에서 엄마한테 자랑하고 설명하는 방법, 그런 방식으로 하면 돼요. 자, 3번. 역시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 검사입니다. 자, 3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1부터 n까지 번호가 각각 하나씩 부여받은 n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둘 나눈다. 이때 이웃한 학생의 번호의 차를 모두 한 값을 차이합이라고 그래요. 차이합. 예를 들어서 n이 4명일 때 1, 2, 3, 4번 학생이 이와 같이 앉아 있었다고 합시다. 그럼 1과 3 그 차이는 2입니다. 차이가 1이고 차이가 2이고 차이가 1이 다 더했더니 그 얼마요? 차이합은 6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럼 그냥 이런 갖다 배열만 하면 되네. 그래. 자, 그것도 계속 문제 볼까요? 자, 그럼 이제 물으면 n이 6일 때 그림 1, 2, 3과 같이 2명의 학생이 미리 앉아 있습니다. 1번과 6번 학생이 앉아 있어요. 자, 이때 차이합이 최소가 되도록 나머지 4명의 학생이 앉는 경우를 각각 하나씩만 찾아 빈칸을 채우셔. 하나 이상이 있다는 얘기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니? 차이합이 최소가 되려면요. 이건 뭐 그냥 기본적으로 문제를 이해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저는 다음과 같이 해볼게요. 나 1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2, 3, 4, 5, 6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2, 3, 4, 5, 6 이렇게 하면 차이합 1, 1, 1로 똑같기 때문에 1하고 6하고 차이는 5가 그대로 되네. 2를 넣고 3을 넣고 4를 넣고 5를 넣으면 된다. 그러면 1, 1, 1, 1, 1, 5 돼서 차이합은 10이 나왔네. 만일 위치를 바꾸면 바꾸면요. 올라왔다 내려왔기 때문에 달라질 거예요. 최수는 똑바로 가면 돼. 그 다음 여기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하나 아무거나 떼서 집어넣어주면 돼. 뭘 넣더라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1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세 곳을 지나서 쭉 올라갔다가 6까지 갔죠. 그 다음에 다시 어딘가 중간에 하나를 지나서 다시 1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 사이에 뭐가 있든지 간에 차례대로만 주어지면은 차이합은 다 더해주면은 최종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의 차이의 등배는 5가 되고 최종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5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2를 넣고 4를 넣고 5를 넣고 3을 넣어볼까? 예, 하나만 찾아 넣으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2, 4를 넣고요. 그리고 3, 5를 넣어볼까요? 그러면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차이합은 1에서 쭉 차례대로 증가해서 6으로 갔고 차례대로 감소했어요. 자, 제가 소중한 수학적인 용어를 썼어요. 차례대로 증가하면 돼요.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돼요. 쭉 올라갔어요. 그리고 바로 내려왔어요.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똑바로 올라갔다가 똑바로 내려오면 됩니다.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해결이 됐죠.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럼 방금 제가 한 것처럼 1에서 시작해서 6까지 올라가고 다시 1로 내려왔습니다. 중간에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됩니다. 최단 경로, 최단 거리 코스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또 볼까요? 그 다음에 n이 9일 때 그림 4와 같이 4명의 학생이 미리 앉아 있습니다. 이런 4, 7, 2, 6, 1 이렇게 앉아 있네. 이때 차이합이 최대가 되도록 최대가 되려면요. 왔다 갔다 왕복 자꾸 번갈아서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이리 갔다 또 왔다 이리 갔다 또 왔다 하면 돼요. 그렇게 하도록 나머지 5명이 앉는 방법과 그 이유를 설명하라 그랬어요. 앉는 방법과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우를 모두 찾아 빈칸을 채우시오.
한 가지뿐이면 한 칸만 채우면 되고 두 가지면 두 칸을 채우고 네 가지면 네 칸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만큼만 사용해서 빈 칸을 채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앉으면 되니 앉는 방법을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제주껏 설명해야 돼요. 그런데 공연히 선행 지식이 있는 아이들이 뭘 따지는지 아십니까? 5개가 남았으니까 5개를 배우라는 오펙트를 120까지야. 와, 120까지 언제 다 따지지? 그 배우를 어떡하지? 그러다 시간 끝납니다. 이런 학생이라면 제가 서울과학과 선생님이었잖아요. 채점할 때 빵점합니다. 나는 선행 지식을 원하는 게 아니야. 너의 잠재력, 너의 영재성, 너의 사고력, 너의 창의력을 보고자 하는 것이었지 선행 능력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풀이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창의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제 방법이 마음에 들면은 그 방법 칭찬하면 돼요. 7에서 시작했어요. 7 가져다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4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다는 말을 했어요. 감수했어요. 그리고 어딘가 두 곳을 지나서 다시 2로 갔어요.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건 나중에 따져야 되고요. 그리고 6으로 올라갔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하나, 둘, 세 곳을 지나서 다시 또 7로 갔어요. 그러면 딱 왔네. 그러면 선생님 이 사이를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최대값이 나와요. 그럼 왔다 갔다 하는 폭이 제일 큰 건 뭐예요? 9하고 1이에요. 또는 1하고 9예요. 9하고 1이요. 그러면 1하고 9, 1하고 9, 1하고 9,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러면은 9하고 1은 붙어 있을수록 좋으네? 동의합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기 우리 카메라 PD가 끄떡끄떡 하네요. 동의 안 하면 내가 다르게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도 동의 안 해요. 그럼 9, 1, 9, 1을 넣거나 9, 1, 9, 1, 9, 1 이렇게 넣겠네. 그럼 이제 그 다음 배열은 이제 어떻게 많이 움직이도록 하면 돼. 그래서 차례대로 확인을 해봅니다. 예, 선생님 다음 같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9, 1을요.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내가 9이고 내가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그런데 그 다음에 9, 1의 순서를 한번 내가 바꿔볼게. 예, 서술 그렇게 해야 돼. 9, 1의 순서를 바꿔놓으면 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어요. 선생님 빨갛게 그은 길이와 연두색으로 그은 길이 어때요? 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왔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왔어요. 차이 한번 구해보세요. 똑같아요. 갖다 넣기만 하면 되고 순서는 자리 바꿔놔도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좋다. 이렇게 넣자. 이렇게 넣자. 그럼 이제 남은 걸 넣어야 되는데 폭이 크도록 진동하면 되죠. 그럼 남은 게 뭐지? 남은 게요. 1, 2, 3이 남았고요. 5가 남았고 8이 남았습니다. 왔다 갔다 움직이고 진동해야 돼요. 그러면은 8을 가운데 5를 가운데 어디를 넣으면 되겠니? 올라갔다 내렸다 반복해야 되니까 5를 예를 들어서 여기 넣어봅시다. 그러면 3으로 갔다가 5로 갔다가 8로 갔다가 그러네. 그런데 앞서 이미 순서를 바꿔도 똑같다는 결론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가운데 얘가 들어가면 돼. 그래야 왔다 갔다 선생님 더 갔다 움직일 수도 있잖아. 그래 알았어. 다시 넣어볼게. 나 여기 8을 넣어볼게. 여기 3을 넣어볼게. 여기 이게 더 크네.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더 커. 자, 이때의 차이합을 구해봅니다. 3 차이합을 구해봅니다. 3 8 차이합을 구해봅니다. 7 이 과학 연계를 뽑는 건데 단숨에 답 나오는 거 아니잖아. 포기하지 마. 4 다 구했어요. 이와 같이 해서 차이합을 구해보면 얼마가 나오는 그건 여러분이 저보다 암산 빠르겠네. 38이 나와요. 그래요? 예. 그 풀이 가지고 서술 어떻게 할래? 예,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인다 그러고 저는 다음 같이 가져다 쓸게요. 7, 4가 있고요.
사이에 갖다 넣기를 1을 넣고 9를 넣고요. 2, 4, 6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을 갖다 넣고 8을 갖다 넣고 그리고 5를 넣고 7 이와 같이 했더니 이때 차이합을 구해봤더니 나는 38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를 바꾸거나 이 순서를 바꿔도 합이 같습니다. 가운데 8을 해야만이 진폭이 크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최대입니다. 그렇게 서술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9하고 1을요. 이 사이가 아니라 이쪽에 한번 오른쪽에 넣어봅시다. 오른쪽에 넣었을 때도 확인을 하죠. 그때 9를 갖다 넣고 그리고 1 갖다 넣었어요. 그럼 1, 9 왔다가 그 다음 폭을 크게 해야 되니까는 뭘 갖다 넣어야 되겠어요? 3을 넣을래? 5를 넣을래? 더 많이 내려와서 가야 되기 때문에 3을 넣어주는 것이 좋겠죠. 그거 다 말로 이렇게 넣어봅시다. 그럼 남은 것은 5하고 8이 남았어요. 5가 남았고 8이 남았어요. 어쩔 수 없는데 난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겠네. 그래. 이와 같이 배열을 씁니다. 7, 4 가져다 쓰고 5를 가져다 쓰고 8을 가져다 쓰고 2가 있고 6이 있고 1이 있고 9가 있고 3이 있고 그리고 7이 있다 합시다. 이때 차이합을 구해봤더니 앞서는 38인데 40이나 더 커졌어요. 옳지. 그래서 이런 과정을 설명할 겁니다. 이 그림과 함께. 저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저 서울 가고 학교 갈 자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 바꿔도 똑같다, 순서 바꿔도 똑같다라는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순서 바꾸는 거 2가지, 순서 바꾸는 거 4가지가 나옵니다. 옳지. 그럼 이제 가져다 배열하면요. 여기에 5하고 8을 넣습니다. 여기에 5하고 8을 넣습니다. 가운데 9를 넣습니다. 9를 넣습니다. 1, 3을 넣습니다. 가운데 9를 넣습니다. 3, 1 순서 바꿔도 됩니다. 가운데 9를 넣습니다. 1, 3이라고 하고 5, 8 순서로 바꿔서 8, 5라고 합니다. 1, 3을 하고 5, 8 순서 바꿔서 8, 5. 오케이. 이 4가지가 모두 다 구해졌습니다. 이 답보다도 조리 있게 스스로 여러분의 능력을 설명해 나가는 능력을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놓고 많이 움직이면 된다. 1하고 9가 붙어 있을수록 좋다. 그 말을 했잖아. 다 동의했잖아. 동의 안 했으면 다른 방식으로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걸 좀 더 복잡하게 바꿔버리면 국제 경시대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9개가 아니라 한 20개를 줘버렸다라고. 그때는 뭔가 이런 식으로 어렵겠죠. 수식을 쓰고 뭔가 이론적인 것이 필요하겠죠. 어떠했습니까? 한번 도전해 볼만 했습니까? 조금 갸우뚱? 아니야. 알아들었으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